최근 법사위에 계신 우리 박원준 의원께서 이거 심의해야 되냐고 라고 하신 게 뭐냐면 중수처법, 공소청법 정부안이 왔는데 심의하시다가 열받으신 거예요. 왜 열받았는지 들어보려고 오셨어요. 그게 처음에 지난 2월에 그 정부안이 1차 정부안이 나왔을 때 많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쵸. 이것은 우려스럽다. 제가 이원화 날리고. 친윤 정치 검찰이 놀이터가 될 수 있다. 이 중수청은 그런 비판을 드려서 아마 정부안을 수정을 하시기로 해서 2차로 지금 수정안이 왔는데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게다가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 여부를 확정시키는 그 형소법 개정안을 같이 심사를 해야 전체적으로 이 검사개혁 법안을 완결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또 한참 후로 미룬다고 언제 될지 모르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심사하는 것을 좀 멈춰야 된다. 잠정적으로. 자, 그럼 그렇게 큰 말씀드렸습니다. 틀에서는 한번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이원화 중수청을 이원화한다.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으로는 검사만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원화해서. 아니 당신들도 그 사법고시 패스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려서 이건 안 된다. 그런 그참에 이제 의총도 하고 그래서 그 수사권, 보안 수사권도 안 되고 그리고 이원화도 안 되고 몇 가지 원칙을 정했잖아요. 네. 당에서. 네. 대통령도 당에서 결정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정부안을 만들어서 내놨는데 별로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원화만 빠졌어요. 이원화만. 네. 그러니까 이원화 부분만 빠졌는데 그 이원화 부분도 부칙에다가 이원화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또 남겨두는 이렇게 굉장히 검사스럽게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만들어 나서 사실은 이제 이원화 빠진 건 잘했습니다. 이원화 시킨 건 잘했는데 그 외에는 공소청법은 지금의 검찰청법 조문을 그대로 베껴 쓴 그래서 지금 검찰의 특권적인 규정들 신분 보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원이나 보수 징계법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특권적인 규정들 그런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그대로 두는 여지를 두는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보안 수사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당의 집권 여당의 확실한 가이드로 의총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근데 이 수사권을 어딘가에 숨겨둔 흔적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어떤 보면은 부분에서? 지금 제가 PPT 준비를 해왔는데 네. 저기에 지금 검찰청법의 범죄수사 4조 1호 저 부분을 빼서 우리 수사 안에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9호에 공소청법 9호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저것이 지금 형사소송법 196조에 형사소송법 196조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 저게 196조 1항이 수사 개시권입니다. 직접 수사권 2항이 보안 수사권입니다. 보안 수사권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사실은 형사법에 검사에 근데 저게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보안 수사 규정입니다. 저 수사권을 그대로 지금 공소청법 4조 9호에 둠으로써 그러면은 타 법령에 있는 그렇습니다. 것으로 그걸 불러와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구멍을 만들어 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형사소송법까지 같이 없애버려야 같이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구멍이 막힌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직법이기 때문에 빨리 법을 보냈다고 하는데 조직이 만들어지려면 그 조직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 권한이 확정이 돼야 돼요. 검사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정이 돼야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관을 뺄지 말지 서울중앙지검에 조사과와 수사과가 수사를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수사과 조사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있는 수사권 규정을 정리하지 않으면 공소청법은 반쪽짜리 입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검사 출신, 예리했어. 네, 검사 출신 의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조항이라는 거죠. 그 그렇죠.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 권한이 검사의 권한이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196조에 있는데 있는 거죠. 그걸 없애지 않는 한 그걸 불러들여서 쓸 것이다. 맞습니다. 야. 그리고 그 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3월, 4월 뭐에
그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의견을 언제까지 수렴을 할 것인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국회에서 뭐 공청회 등을 통해서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해서 보안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많이 해왔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이런 언론 플레이도 해요. 계속 만들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곧 가져왔는데 포기 안 했어, 보니까. 이번에 그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뭐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서 그럼 도대체 그 질문을 뭘로 했는지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 보세요. 그 직접 보안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보안 수사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근데 부족함이 있을 때. 네. 부족함이 있을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국민이 아 그럼 보안 수사 그러니까, 필요하지. 명태균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저렇게 그 여론 조사를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수사를 또 보안수사 폐지, 보안수사를 하지 않는 게 금지라고 막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를 쓰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수사를 못 하도록 막 이렇게 저렇게 설계를 의도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했네요. 여론조사를 하면 저러면 나오죠. 여론조사가 수치가 근데 그렇게 높지 않던데. 높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보안사를 주는 여론이 높다. 막 이렇게 해서 지난 3.1절 연휴 기간 내내 수십 건이 여러 그 기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렇게 언론 플레이로. 언론 플레이를 지금 누군가 세게 하고 있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행정기관인지 사법기관인지 아직도 지금 분간이 안 돼요. 중수청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중수청을 만들어서 수사를 전담하게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검찰에서 중수부를 꾸려가지고 경찰을 다 총괄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중수청 공소청법을 설계한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설계한 게 너무 보이죠. 검사들이 설계한 게 맞고요. 예. 그게 중수청 관련해서 제가 공소청만 얘기했는데 중수청법 관련해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그러니까 모든 수사기관을 모두 그 우선해서 배치고. 중수청이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서 자, 그러면 다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중수청이요. 검찰청 그리고 지금 저기 공수처, 경찰 그다음에 다른 모든 수사기관에 하는 거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다 그렇죠. 중수청이 돼. 게다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하고 같이 합쳐질 수 있도록 공소청법에 해놨어요. 중수청법에 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를 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통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보고죠. 그 다음에 공소청 검사하고 서로 간에 협의해가지고 입건 요청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공소청 검사.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 지휘죠. 그러니까 검사가 마치 출장 보낸 것처럼 여기는 거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기 밑에서 수사도 수사관이 출장 가서 새로 청을 하나 만들었는데 나한테 다 보고하게 만들어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중수부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하. 검사들이 너무나 꿈꾸는 그런 그러니까 이걸 조직을 분리하라고 만들어놨- 했는데 분리를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 연결을 시켜놓고. 게다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6개 범죄. 가 근데 굉장히 많고 뭐해? 그다음에 그 후에 사이버 범죄까지 넣어가지고 사이버 범죄는 뭐 몇십만 건이 아무거나 사이버로 다 붙일 수 있어요. 그치. 지금 봉지욱 기자님이 그 뉴스타파 그 명예훼손 이런 것도 뭐 SNS에서 나오면 그것도 사이버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버 범죄까지 포함해가지고 중수청에서 수사를 대대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괴물 중수청이 될 수가 있다. 중수부청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워. 중수- 그럼 이렇게 중수청 만들 거면 안 하는 게 맞죠. 검사들이 만들었다는 게 검찰개혁 추진단 조직표를 좀 띄워주시면 조직표요. 검사들 검찰개혁 너무 투명해. 총리실 검찰개혁 TF에 저게 지금 조직도인데요. 입법지원국 저기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이 법을 만드는 저기 전부 다 검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저게 전부 다 검사. 이제 다른데 지금 행정지원국이나 기획총괄국 저기는 이제 좀 지원하는 기관인데도 저기도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들어가. 많은 검사들끼리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는구나. 네. 아. 경찰은요. 경찰 중에 그래도 에이스라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2명 들어가 파견했는데 있습니다. 2명 파견했는데 행정지원국에서 저희 사무실 관리하고 뭐 그런 거예요. 2명 들어가 있어요. 회의 왜냐면 잡고 그래서 저게 지금 검사들이 지금 입김이 들어간 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흥분 운영. 난리가 났는데 포기 안 했어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조용히 포기 안 하고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박은정 의원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써서 올렸어요. 보안수사권 모든 국민과 모든 범죄 언제나 수사하겠다.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 보안수사권과
기소권이 추가되었다. 검찰개혁하자 그랬는데 이거 봐라.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게 총리실 검찰개혁 TF 사무구성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오히려 검찰들의 큰 놀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줬네? 이게 뭐야? 죄다 검사들이 지휘하면서 노는 놀이터가 된 거야. 이게 무슨 검찰개혁 TF팀이고 수사 기소 불리고 보안수사권이야. 그래서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 이게 참 골 때리는 건데 법사위 1소위는 중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청법을 그대로 베껴놓은 공소청법 정부안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심사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부터 징계, 보수 정원에 관한 규정, 검찰총장 규정 하나도 바꾸지 않은 이 규정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공소청 조직법을 완성하려면 검사의 수사권 여부가 확정되어야 하고 형사사정법 개정안이 함께 심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이제 와서 보안수사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안수사권에 대한 검사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입법이 진행되는 지금도 검사장이 버젓이 언론에 나와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 국회 공청회 등에서 끝없이 논의하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을 정부에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왜 또 다시 이 논의를 해야 됩니까? 수사기소를 불리하긴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란까지 안겨준 검찰의 수사권까지 줄 것입니까? 국회는 국민을 위하여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공소청법 심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졸속 입법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는 오를 범해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사위 법원심사 1소위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 조국 적신당 저 민주당에 도움 안 주는 거 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런지 제가 하나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거 보시면은 의견 수렴 이게 재밌는 점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 의견 수렴이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국민 여론 투표를 하더니 보안수사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여론조사냐. 이건 민주진보 진영의 검찰 사법개혁의 열망인데 지나가는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검찰한테 보안수사권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게 무슨 여론조사냐. 그거를 총리 TFC 팀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제가 그런 말 드렸죠. 그런데 중수청 공소청법에 대한 정부 수정안이 확정이 되었다. 보안수사권에 대한 집중 의견을 수렴을 실시하겠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오전부터 3, 4일 동안 집중 의견을 수렴하겠다. 쟁점 토의 이렇게 나왔는데 또 다른 기사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건 어디 갔냐? 이게 지금 다른 부분이에요. 지금 법사위, 뭐 민주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있는데 법사위에서 지난 1년간 죽어라고 만들어놨어. 위원 소지도 다 따져보고 했는데 의총만 했다 그러면 한 7, 80명이 반대를 해버려. 위원의 여지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은 뿔이 나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사법개혁안 본회의 투표 들어가기 1시간 전에 바뀌었다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의견 수렴 추진 이건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보안수사권을 그러면 요구권까지만 해서 한 발 양보하겠다 해갖고 정부랑 딜을 보고 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번에 미약 텔레그램 터지고 그 주말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나 아닙니다. 됐죠?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중점 아젠다가 뭘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검찰개혁 어떻게 돼가냐는 질문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2월까지는 조직법에 관해서만 할 거고 그 뒤로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아직 안 다룰 거다. 그거는 6월 전까지 해서 다룰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박은정 의원의 메시지를 보니까 1소위로 지금 들어간 것 같네요. 법사위에서는 1소위가 있고 2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들어오면 법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보니까 법사위가 준비했었던 검찰개혁안과 전혀 다른 지금 문제되는 게 뭐예요? 형사사건에만 한해서 보안수사권도 요구권 주는 걸로 그리고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했을 때 처벌받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번에 바뀐 중점 주류들이 추가된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번에는 꼭 검찰개혁 잘해줘요. 이번에 진짜 좀 합시다.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지금 그중에 50% 이상이 날아간 상태. 그 상태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법안 심사를 해달라고 내밀면 이거 어떻게 하냐. 사람들한테 이번에 꼭 검찰개혁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 사람들 잘 모르니까 눈 감고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거. 이 상황인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 말을 못해요. 왜? 지금 김민석 총리가 다음 당권 후보로 자꾸 거론되니까 큰 채널들이 얘기를 하면 그 정청래와 그리고 김민석의 약간 다음 당권 후보 싸움에 뭔가 일부러 공격하는 느낌이 들까봐 큰 채널들이 말을 못 해주잖아. 근데 그냥 이거 직역하면 이거예요. 지금 총리 TF 산하실에서 검찰개혁하에서 정부 수정안 해가지고 민주당 법사위와 입법 충돌이 있는데 여기는 강력해요.
법사위와 민주당은 강하게 가져가자. 근데 지금 정부안이 자꾸 충돌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수정안이 정부안이 지금 주도권이 정부에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도권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안이 수정안을 가지고 온 걸 봤더니 심사하려고 보니까 이게 무슨 검찰개혁이야. 검찰들 놀이터 하나 더 만들어주는 꼴이구만. 아 이거 난 심사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꼭 개혁하겠다고 약속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심사합니까? 중단시켜 주십시오 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대통령실 의중인 것 같다고만 하면 180도 변하는 의원님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다라고 말씀드린 게 보안 수사권이 일반 국민들한테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저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스타일상 이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봐라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사위 쪽에서는 우리가 이거 다 위헌 소지 다 검토해봤고 이렇게 해봤고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디서 갑자기 막 썰물 막 그냥 막 밀려들듯이 보안 수사권 있어야 됩니다 막 그래놓고 의총 들어가서 보안 수사권 찬성. 그래서 저는 의총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들한테 했던 약속을 뒤집었는지 저는 공개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의총에서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 위헌 소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거랑 이번에 개혁 강하게 가야 됩니다. 요거랑 요게 이제 같이 해서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이 중간 과정을 누가 컨트롤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로 해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내는 걸로. 그게 이제 법사위 그렇게 해서 갑자기 본회의 투표하기 1시간 전에 수정안으로 바뀐 다음에 법사위원들은 깜짝 놀랐지. 이거 우리 패싱 당한 거지. 기분 나쁘다. 그리고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투표 들어갔죠. 투표 들어가서 본회의 통과를 했어. 그래서 이제 법사위로 다시 와서 정부 수정안이 어떻게 돼? 정부 수정안까지 해가지고 심사해봐 했더니 이거 통과시키면 나는 양심에 칼에 찔려 못하겠습니다. 이 상황 이해되셨죠? 이거는 다른 법사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법사위도 제가 다 거의 대부분 돌아다녀 봤어요. 이거 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그나마 근접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마셔라. 뭔가 위에서 막 그렇게 뜻이 그런 것 같다. 거기에서 무슨 와르르 물려가고 사람들 앞에서는 개혁 꼭 성공해내겠습니다 해놓고 또 뒤에 가서는 우르르 절로 몰려가고 그런 정치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 내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공천 취소 모임 한다니까 개파 정치라고 오해받죠. 그죠? 나 진짜 그러면은 다음번에 부탁합니다. 의총에서 찬성하는 70 몇 명 누군지 알려주세요. 나 부탁해요. 진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가 너무 알면 알수록 즐겁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이게 뭐냐? 제가 어제 그런 발언을 방송에서 해버렸더라고. 다시 보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댓글 써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를 하면 진짜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류를 차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다. 스트레스는 받아도. 어떤 분 선생님이 그런 글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그래 여기서 짜증난다고 맨날 짜증만 부리고 그러고 끝내면 사람들이 그만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그만 봐버리고 관심을 껐더니 어떻게 돼? 뉴라이트 같은 애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현상들을 행사하니까 그게 더 무섭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쳐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제 주도 부처의 마인드하고 민주당의 온도차가 실제로 있는 것 같거든요. 주도 부처가 아니고요. 예. 그 장관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부처에 무슨 의견이 있어요. 이게 공소청, 중수청, 뭐 보안수사권이나 뭐 수사사법관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예. 보세요? 이거는 저는 이제 한참 전부터 벌써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신데 부담이 될까봐 이제 말을 좀 삼가해 왔는데 입법 예고라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입법 예고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이거는 이제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관련돼 있는 복수 둘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합의 없이는 입법 예고 나올 수 없어요. 부처 간 의견이 조정돼야 나오죠. 그럼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거를 오케이 안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내에 무질서가 있다는 뜻이고요. 질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총리가 이걸 알고 내보냈다면 총리가 해명을 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제가 한미 FTA 한참 진행될 때 약가제도 변경하는 거 입법 예고하는 문제를 가지고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여러 차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충돌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했죠. 토론. 보건복지부 장관 하실 때. 예. 그 결국은 그거는 총리실에서 개입해가지고 조정해서 입법 예고 기간이라든가 입법 예고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절충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부처 간 의견이 있으면 정부 내에서 그 정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절차가 없다 그러면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 내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그런 안이 입법 예고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2003년 4월에 제가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네. 그때 제가 그 고양시에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들인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악수하면서 당신은 찍어줄게. 그러나 노 대통령 그러면 안 돼. 이게 뭐 때문이었냐? 대북 송금 특검법을 수용한 것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신 것이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하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검찰이 무제한으로 들고 파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통치 행위론으로 이거를 거부권을 발동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모르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DJ 시절의 대북 송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그 1차 남북 정상회담 예. 때. 그 현대 쪽에서 이제 돈 보낸 게 문제가 된 거죠. 결국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평민당 시절부터 당원이었던 그렇죠. 메인스트림 핵심 지지층 쪽에서는 배신 행위로 간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초장에 확 무너지고 초반에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일부 생기고 네. 그게 이제 제가 장관 갈 때 유시민 입각 반대 하던 그때는 뭐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이 안개 뭐 거기도 다 날아갔습니다. 거의 다. 백바지 입고 들어가셨을 예. 때. 그렇게 되면서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거든요. 야당이 만만하게 보고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 문제는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맞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공개 토론을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2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축적돼 있었던 그러니까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핵심 지지층 여기에서 하나의 깃발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어쨌든 100% 동의합니다. 이거를 만약 그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 대원칙을 철저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 변화를 했다가 일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완하면 돼요. 지금 무슨 보안 수사권이니 한 되지도 않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저는 특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전에 모욕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 개혁 주장한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라는 걸 확고한 신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검찰 개혁을 하면 국민 인권 보호가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까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서초동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 모든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의 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 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